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내일이 되어버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변에 멀쩡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뇌졸중이 걱정되지만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가끔 갑자기 한쪽 손발이 저리거나 머리가 핑 돌아서 혹시 내가 뇌졸중 전조 증상인지 걱정이 된 적이 있다. 가족 중에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계셔서 나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겁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위험 요인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관리한다면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전조 증상은 어떻게 알아채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약 75%에서 80%는 뇌경색이고 나머지 20%에서 25%가 뇌출혈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 뇌졸중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 발생 건수는 연간 약 10만 5천 건이며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뇌졸중은 성인에서 신체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살아도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만큼이나 심각하게 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끊어지면 4분에서 5분 이내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시작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은 발생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대한뇌졸중학회 임상진료지침에서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혈전용 해제를 투여받거나 24시간 이내에 혈관 내 치료를 받는 경우 회복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므로 전조 증상을 알아채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고혈압입니다. 뇌졸중 위험 요인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흔하며 가장 관리 가능한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약해진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2016년 란셋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전 세계 뇌졸중의 약 54%가 고혈압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mm로 올라갈수록 뇌졸중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위험 요인이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2014년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당뇨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1.5배에서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뇌졸중뿐 아니라 심근경색, 신부전, 망막병증 등 다양한 혈관 합병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은 일반적인 뇌경색보다 더 넓은 뇌 영역이 손상되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지에 따르면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약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증이 진행됩니다. 2021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뇌경색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동맥경화증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2020년 구강 역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흡연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금연 후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유발하는 뇌졸중의 복합 위험 요인입니다. 2019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 20%에서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일부 보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뇌졸중에 있어서 과도한 음주는 명확한 위험 요인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며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2018년 란셋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포함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이와 가족력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나이와 가족력은 바꿀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나머지 관리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으셨지만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 보니 약을 빠뜨리는 날이 많으셨대요. 증상이 없으니 굳이 매일 먹어야 하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가족이 발견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빠르게 도착해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셨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그 뒤로 혈압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안심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고혈압은 조용한 병이라더니 아프지 않을 때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닥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닥터는 이, 단, 시 라는 5글자의 줄임말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 방법입니다. 이는 이상한 두통입니다.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는 단추를 못 끼운다는 뜻으로 손발의 마비나 감각 이상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는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오거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시는 시야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라는 말이 어눌해진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남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지거나 발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들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납니다. 또한 한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 뇌졸중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 이상이 뇌졸중 증상을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가능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증상을 보고도 자고 나면 낫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졌으니 다행이다 하고 그냥 지내시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2016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일과성 허혈 발작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비율이 10%에서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반드시 당일 응급실이나 뇌졸중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뇌졸중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받은 혈압약을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증상이 없어도 매일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권고 기준에 따르면 목표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 미만,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130mm 미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신 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 측정 결과를 수첩에 기록해 두셨다가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치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관리도 핵심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즉 소금으로는 5g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기준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간장이나 쌈장 등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16년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하루 1000mg 줄였을 때 수축기 혈압이 약 5mm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감자,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
아보카도 등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약 1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고됩니다. 중등도 운동이란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이 해당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019년 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에서 125mg 사이,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처방받으신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버터, 치즈,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방세동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한근고제 복용 여부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근고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형성을 막는 약물로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019년 대한부정맥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한근고제를 적절히 복용한 경우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뇌졸중 예방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2018년 뇌졸중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약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찬 바람이 부는 환경에 갑자기 나갈 때는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 천을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갑자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갑자기 크게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또 한 분이 떠오릅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심방세동이 있다는 진단은 받으셨는데 특별히 불편한 게 없어서 처방받은 한근고제를 먹다 말다 하셨대요. 피가 묽어지면 출혈이 생길까봐 스스로 무섭다 생각하셔서 임의로 드시지 않으신 날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처지는 느낌이 드셨는데 가족분이 이 닥터 증상임을 알아채고 즉시 119를 부르셨습니다. 치료를 빠르게 받으셨지만 한쪽 팔에 약간의 불편이 남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이 무서워서 안 먹었는데 안 먹는 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꼭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처방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에 대한 걱정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또는 보건소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과 보건소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6세 이상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제공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검진 외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면서 수치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혈압, 혈당 측정, 건강상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뇌졸중 사망과 장애의 약 80%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관리를 시작하기 어렵더라도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지만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과음입니다. 전조 증상 이닥터, 즉 이상한 두통, 단추를 못 끼울 정도의 팔다리 마비, 어지럼증, 시야 이상, 말이 어눌해짐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폐의구를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도 반드시 당일 응급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근고제 등 처방된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겨울철 급격한 천 변화를 피하시고 정기 건강검진과 보건소 건강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뇌졸중은 한순간에 삶을 바꾸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싱겁게 드세요. 약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도 빠뜨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쌓이면 뇌혈관이 건강해지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데 약을 잘 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